11월 2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군승 파송 57주년, 군종특별교구 출범 20주년인 올해 군종교구가 계룡대 홍제사 철불조성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육해공 3군의 대표 무기를 녹여 부처님을 조성하고 복장에는 모형 무기를 모셔 살생의 도구가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염원을 담는다는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무너진 한국 불교의 전통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작된 불교 정화운동. 현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한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관련 자료가 여러 종단과 기관의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하고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7대 집행부 성과와 현황으로 오늘은 한국 불교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성과와 내년 주요 사업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군승 파송 57주년, 군종특별교구 출범 20주년인 올해 군종교구가 계룡대 홍제사 철불조성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육해공 3군의 대표 무기를 녹여 부처님을 조성하고 복장에는 모형 무기를 모셔 살생의 도구가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염원을 담겠다는 건데요. 군불교의 요람이 될 동국대에서 처음 열린 군승의 날 기념식,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찰이 갖춰야 할 필수 시설과 외형은 고루 갖췄지만 기간 내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법당 내부 장엄을 완성하지 못한 계룡대 홍제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지난 27일 제57주년 군승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군의 심장, 계룡대 홍제사에 모실 내부 장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육해공을 상징하는 무기인 탱크와 군함, 전투기의 부품을 녹여 불모 서칠교 작가가 직접 주조하고 한국불복장연구소장 동학사 주지 경원 스님 지도 아래 각 군 대표 무기들을 모형으로 조성해 내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 점안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부처님 좌우에 1000개의 청동 원부를 조성하고 서산, 사명대사 등의 호국불교의 상징을 담은 신중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군본부의 그런 강인함을 상징하는 소재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철불로 모시게 되었고요. 좌측에는 연구입회단까지 모셔지게 되면 이제 좀 건강과 교육의 요소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야말로 완성된 홍제사가 군승 파송 57주년, 교구 출범 20주년을 맞은 올해 처음으로 동국대 남산홀에서 개최된 군승의 날 기념식.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와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각각 군승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예 군승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동국대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군승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님들은 조석으로 잘 되시라고 축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성교육의 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군 환경 맞춤, 종교, 심리, 상담, 교육을 강화해 군성들의 역량이 더욱 깊어지도록. 한편 군포교 발전과 청년포교에 기여한 공로로 제36사단 법웅사 주지 여진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공적상을 받았습니다. 불사를 위해 사부대중과 10년간 모은 삼보정제를 뜻깊게 회항하고자 계룡대 홍제사와 국방부 원광사 불사기금 1억 5천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임하는 모든 곳에서 계속 또 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 불자들과 군장병들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당으로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동국대학교의 로터스관 건립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오늘날까지 함께 달려온 대중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군승 및 우리 군불자들은 군불교 중흥에 한국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부대중의 후원, 또 우리 군승들의 열정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군승 파송 57주년, 군종교구 출범 20주년을 기해 결집한 140여 군승은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서 청년 포교의 영원한 등불이 될 것을 다 함께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무너진 한국 불교의 전통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작된 불교 정화운동. 현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관련 자료가 여러 종단과 기관에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하고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4년 불교계에서 가장 큰 사건이자 현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규정한 불교 정화운동. 하지만 관련 자료가 각 종단과 기관에 흩어져 있고 편찬 시기와 목적에 따라 편향이 있어 객관적 연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백양사와 고불총림연구원이 어제 개최한 정화운동가 마남스님 학술 세미나에서 김강식 교수는 정화운동 연구가 특정 사건 중심, 특정 스님 중심으로 제한되면서 전체 맥락을 조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 검토와 당위적 서술, 종단 중심 해석이 뒤섞여 있어 전체 구조를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구 대처승 관계, 사회 정치적 조건, 정화 개혁 종단, 현대불교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함께 분석하는 다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화운동에 갖고 있는 다면성, 문화적 측면 이런 것이 이제 고려가 되어 있고.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도 정화운동 자료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원자료 발굴에서 데이터 정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보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화운동사가 현대불교의 기반이 되는 만큼 이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중앙승가대 금강스님은 마남스님의 정화운동을 다시 살펴보며 스님이 시행한 오부중재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점진적 개혁을 이루려 했던 중요한 실천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법 중인 비구 비구니와 제가신도 우바세 우바이에 호법 중으로 대처승까지 승단에 포함한 오부중재의 마남스님 화합 원력을 승가 공동체는 물론 사회가 지향해야 할 연대와 통합의 가치로 강조했습니다. 백양사와 고불총림연구원은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마남스님의 행적과 정화운동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마남 큰 스님의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남 대종사의 그 소중한 고배 정신을 이어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정말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세미나는 정화운동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현대 불교 역사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대 핵심 종책과제를 중심으로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성과와 추진 현황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3대 핵심 종책과제 중 하나인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내년 주요 사업을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을 총무원 단일체제로 통합해서 종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종원을 개정한 다음 조직 개편에 따른 종법 33개와 종령 74개를 개정했습니다. 종원 개정안은 제23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중앙종회의원 72명의 전폭적인 찬성을 얻으며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종단의 미래를 위한 종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문화재구역 입장료 감면 지원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 4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마치고 드디어 5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찰을 방문하실 수 있게 되어 소회가 남다릅니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과 보존을 위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전통사찰 보존법, 농지법 시행령 등 국가법령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립공원 내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식화하기 위해 공원위원회와 사찰림 연구소에 대한 종령을 제정했습니다. 불교 박람회 및 각종 행사에서 출가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수덕사와 선운사 등 권역별 신규 출가학교 개설을 지원함으로써 출가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렸습니다. 올해 5월에는 불교 수행과 철학이 깃든 사찰 음식이 국가무형유산에 지정됐습니다. 6월에는 10년 만에 사찰 음식 대축제가 열렸는데 2만 명 이상 참여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이부처님 바로 모시기 천일기도를 입제했습니다. 열암곡 마이부처님 바로 모시기 다란이 기도 및 교구 본사 주지스님 초청 법회에 14개 본사에서 2,800여 명 동참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문을 연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에는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수장고와 국내 최초로 대형 불화를 조사하고 보존 처리할 수 있는 대형 불화 처리실이 들어섰습니다. 37대 집행부는 종단 재정 안정화를 위해 내년 종단 재정 확보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종단의 각종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불교 전신에 부합하는 윤리적 수익 사업을 육성해서 사회적으로도 신뢰받을 수 있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37대 집행부는 4년 임기의 마지막 해에도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 구현을 위해 사부대중과 함께 정진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남도우입니다. BTN 성지순례단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 고운사를 찾아 산불 피해 복원을 기원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산불로 훼손된 경내 복구가 시작되고 잔해를 철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BTN 불교TV와 BTN 투어가 어산종장 하암 스님을 법사로 고운사 산불 피해 복원을 기원하는 순례에 나섰습니다. 순례단은 산불로 탄 숲과 훼손된 정각을 바라보며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원력이 모이면 고운사도 지역도 다시 살아난다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순례는 BTN을 매개로 신심을 키워가는 불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신심을 나누며 고운사의 빠른 복원을 기대했습니다. 다 타버린 여기에 다시 또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산을 이제 자연한테, 산한테 맡겨두자. 지금 반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보러 1m 이상 커버렸어요. 고운사에 이어 봉정사에서도 고운사 해주 호성 스님을 법문으로 심신과 복원을 소원했습니다. 화재를 당해서 모두 다 소실이 되고 참 마음 아픕니다. 정말 많은 불자들이 힘을 모아서 하루속히 고운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흔적도 없는 불타버린 그런 정각이 있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가슴은 많이 아프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 다시 돌아가고 다시 또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불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람을 되살리기 위한 기도순례. BTN과 BTN 투어는 앞으로도 전국 불자들과 함께 복원과 해양의 원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군승으로 활동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힐링 음악법회 지원. 올해 임시사업으로 선보인 법회 지원이 육군 31사단 호국 관음사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한 힐링 음악법회는 클래식과 레크리에이션, 사찰 음식과 간식까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잔잔한 팝송을 부르는 서원 스님의 선율에 맞춰 두 손을 좌우로 흔들며 리듬을 타는 장병들.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연스럽게 떼창이 흘러나옵니다. 한쪽에선 비구니 스님들과 전문 연주가들이 클래식 악기로 다양한 연주를 선보이고 전문 강사와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가위바위보 게임 하나로 박장대소가 쏟아집니다. 지난 23일 육군 31사단 호국 관음사에서 열린 힐링 음악법회.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군승으로 활동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법회 지원입니다. 매주 혼자 법회를 준비해온 군승에겐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장병들에겐 평소와 색다른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힐링 음악법회를 지원해 주시고 또한 산사 사찰 음식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저희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특히나 저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지난 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법회 지원은 회를 거듭하며 프로그램과 규모가 점차 확대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인 균제 스님의 호국 관음사에선 평소의 클래식 악기 연주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사찰 음식 체험까지 더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직접 구워주는 와플은 매번 모자랄 정도로 인기가 높은 군포교 효자 품목. 비구니 스님이라는 낯섦보다 적극적인 호응으로 반겨준 장병들 덕분에 비구니회도 시범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도 후원금을 잘 사용해서 불자를 양성하고 비구니 군법사를 지원하는 그런 멋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비구니 스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은 승속과 성별, 나이를 초월한 교감의 기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는 작가와 크리에이터들이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남양주 봉선사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공기가 지친 이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오랜 세월을 견뎌온 전각들 사이를 거니는 발걸음에서 여유로움이 묻어납니다. 창작의 압박과 아이디어 경쟁에 쉴 틈 없이 살아가던 작가와 크리에이터들이 스트레스를 비우기 위해 남양주 봉선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포교부가 창작 활동에 지친 이들이 불교 문화를 체험하며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영감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특히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은 직업 특성상 같은 업계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의미가 더 깊었습니다. 서로 일하시는 방법, 또 고민점, 또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크리에이터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어온 포교부는 올해 그 문을 넓혀 불자가 아닌 창작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동종업계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의 시간은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포교국장 도진 스님 지도로 이틀 동안 예불과 사찰 음식 등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스님과 차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비밀의 숲을 걸으며 진정한 휴식을 경험했습니다. 내 제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거대한 치유력을 좀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참가자들의 불교 문화 체험기는 다양한 창작 아이디어로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 이미지가 뭔가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명상이라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저도 체득을 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때 배웠던 게 이랬지 하면서 더 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창작 쪽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창작의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새 영감을 얻은 시간은 모두에게 소중했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크리에이터들이 불교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널리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불교종립 능인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지역 복지관과 부모님을 위해 600포기 김장에 나섰습니다. 불교종립 능인중학교는 어제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능인학원 이사장 철산 스님은 김장 나눔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능인중학교 교법사 원경 스님과 학생, 선생님 등 500여 명은 600포기 김장을 함께 담가 300포기는 어려운 지역 이웃에게, 300포기는 김장 행사에 참여한 1, 2, 3학년 학생들이 부모님께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나눴습니다. 불교의례문화연구소와 불교무형문화연구소가 불교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존, 불교 낙화법의 기원과 전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낙화법 보존회 이사장 환성 스님은 낙화법이 단순한 놀이가 아닌 자기 정화의 수행과 국태민안의 정신을 담아낸 불교 의례임을 학술적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회장 원행 스님은 각계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가 불교 낙화법의 전승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세미나는 정승석 동국대 명예교수의 불교 낙화법의 일체열애심 진언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호성 동국대 명예교수의 산문직지의 연불문에 대한 고찰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8일 호텔 인터내셔널에서 회장 동진 스님을 비롯해 고문 원행 스님, 해인사 총무국장 향록 스님, 도내 45개 복지기관 종사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을 자축했습니다. 삼귀, 봉행사, 효천 스님 특강 등으로 진행됐으며 우수 종사자들에게 총무원장상과 통도사, 해인사, 쌍계사 주지상 등을 수여해 한 해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동진 스님은 지난 20년을 뒤돌아보며 더욱 화합하고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해 앞으로 30년의 발전을 향해 다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탈북민 포교에 앞장서온 권영익 조계종 포교사를 비롯해 부처님 자비정신을 실천해온 불교 활동가들의 노력을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활동가 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열린선원에서 제22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불교활동가에는 권영익 포교사, 한혜원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 김보영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사무국장, 유복춘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사내들의 단장, 신윤섭 로터스월드 사무국장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불교활동가들에게는 활동지원금 300만 원씩 수여됐습니다. 동출 스님은 2001년부터 불교활동가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인과 단체 82곳에 1억 9,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11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산재 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 추모 현장과 정부와 유가족 간 소통의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국가문화유산을 보유한 전통 사찰이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 위험성과 심각성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산재 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를 봉행하고 산재 없는 사회를 기원했습니다. 국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모두를 위해 봉행된 위령제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고용 허가제 등 구조적 문제로 노동자들이 목숨까지 잃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위령제에 앞서 열린 유가족과 정부 간 간담회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진호 스님이 정부와 유가족 간 정례 간담회를 제안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를 수용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불교계가 사회 각 주체를 한데 모으고 생명과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합니다. 국가문화유산을 보유한 전통사찰 98곳 가운데 64곳이 산불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동현 전주대 부교수는 학술 심포지엄에서 국가문화유산 국보 보물로 지정된 건축물 등이 있는 전통사찰 98곳 가운데 65% 이상이 산불 위험도 매우 높음 또는 높음 단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연에 의존하거나 노후된 소화시설에 여수 흥극사는 9.5로 위험도가 가장 높게 조사됐고 강화 정수사가 1.14로 위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는 과학적 예측과 선제적 예방, 회복 탄력성을 중심에 둔 성능 기반 방제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29일 토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